내가 설령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3억이든 5억이든 더 올라가 봤자 무조건 파는 게 이득이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다주택자인데 내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팔아라.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한시적 중과 배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전에 이 시국 시리즈 1편, 2편 하면서 부동산 폭락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이번에는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 분명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더 중요한 거 세금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이 더 나와가지고 내가 남는 소득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16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부동산에 매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붙습니다.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가 붙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배제가 되죠.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변천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게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기존에는 10년 최대 80% 해주던 게 최소한 2년을 거주해야지만 적용되게 바뀐 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21년도 이후로 양도하게 됐을 때 보유에 대한 거 40%, 거주에 대한 거 40%를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18년도 9.13 대책, 19년도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한 뒤에 세금이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고요. 원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투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5년 30%가 적용되는 1년에 2%씩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사라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2020년도 6월 30일까지 양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고요. 그거에 대한 혜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서 말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5년 30% 적용되는 거를 일시적으로 부활을 시켜주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시적 중과 배제가 적용되었을 때 내가 양도 차익이 적다라고 하면 이게 적용하냐 안 하냐에 대한 차이가 사실 몇 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양도 차익이 큰 사례로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난 사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만 썼었어도 몇 억씩 올라가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례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정말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더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달에 5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고서 2020년도 1월 달에 15억에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액은 10억 원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2%씩 해서 10년이니까 2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죠. 5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42%가 적용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거의 3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민세 10%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3억 3천만 원의 각각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인적공제 250만 원만 적용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중개수수료, 살 때, 팔 때, 그리고 각종 공제가 더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니까 실제 양도소득세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딱 보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가 앞서서 얘기하긴 했는데
3억 3천이라는 세금이라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비과세가 아니잖아. 이렇게 세금 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팔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한시적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중과 배제가 적용된 사례를 얘기했는데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똑같은 금액에 취득하고 매도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매도 시점이 6월달이 넘어갔어요. 7월달에 매도한다라고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양쪽의 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표는 2020년도 1월달에 양도했었고 두 번째는 2020년도 7월달에 양도했습니다. 똑같은 양도가액은 15억으로서 양도 차익은 10억이죠. 달라진 건 뭐냐? 우선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20%가 0%로 바뀌게 되겠죠. 또 중과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일반 세율이죠. 5억 초과 최고세율 42%가 붙게 되는데 우리가 3주택자다 라고 가정시 중과세율 플러스 20%가 되기 때문에 최고 62%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나오는 부분은 5억 8천만 원이 넘게 나오고요. 주민세 10%까지 포함되게 되면 무려 6억 4천만 원이 넘게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앞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됐을 때랑 지금 적용 배제가 안 됐을 때의 차이를 봤을 때 무려 3억 원이라는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인데 내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팔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반응 예상이 됩니다. 내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때요? 지금 코로나 막 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팔리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일부 조정된 지역들도 있고 지금 굳이 팔기보다는 좀 6월달 넘어서 코로나가 좀 진정된 다음에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생각 분명 드실 것 같아요. 또 지금 팔려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 원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충분히 15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억에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린대요. 이럴 수 있어요. 설령 싸게 팔더라도 세금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매매 가격이 15억인데 좀 더 지나가가지고 20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0년 1월에 양도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앞서서 보았었던 사례 그대로죠. 15억에 양도했을 때 세금 계산했었는데요. 그러고서 2025년 1월 달에 5억이 더 올라갔어요. 20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달라지죠. 우선 앞서서는 10억이었고 이제 다음 표는 15억에 양도하게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0%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플러스 20% 중과가 붙어서 62%가 되겠습니다. 5억이 올랐지만 세금 얼마나 낼까요? 당연히 올라간 만큼 세금 더 납부하게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무려 9억 원 가까이 납부하게 되고요. 주민세 10%까지 포함하게 되면 9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죠.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러면 세후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3억 3천만 원을 납부했을 때 양도 차익은 10억이었잖아요. 세금 내고서 나한테 남는 돈은 6억 7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은 더 올랐지만 내가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얼마가 남느냐 보니까 5억 1,700만 원. 양도 차익은 5억이나 더 올랐는데 세금 내고 나니까 오히려 1억 넘게 더 떨어졌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가 되면 무조건 파는 게 이득이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싸게 파는 게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설령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3억이든 5억이든 더 올라가 봤자 세금 내고 남는 돈은 더 적다. 그리고 걔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보유세 내야죠. 종부세 이번에 분명 어마어마하게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해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세무적인 측면을 정말 강조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유료 상담을 진행할 때 부동산적인 내용들보다도 세무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세금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제가 2020년도 경기 전망을 했을 때도 세금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정말 늘어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쏠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주택자일 때 얼마나 큰 영향이 나올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기간도 가면 갈수록 단축을 시키고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줄이고 있고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혜택을 축소시키고 있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중과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소득세도 내가 1주택자 월세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내가 설령 1억을 받아도 세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2주택자부터는 월세에 대한 세금 과세, 3주택자부터는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적인 부담들 정말 높아지고 있고요. 일전에 2020년도 공동주택 가격 인상에 대한 영상에서도 했었던 것 같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 사실 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제가 세무상담을 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 혹은 억 단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그렇게 세금 내가지고 얼마나 남을까 분명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택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이번 한시적 중과 배제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꼭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6월 말까지 매도하려고 했을 때 지금 벌써 4월 달이잖아요. 보통 잔금 기준을 2달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지 5월 혹은 6월 말까지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6월 말까지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꼭 잔금 혹은 등기일 좀 빠른 날이기 때문에 명의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내가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면 판례 말례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 컨텐츠 지속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